자, 오늘은 이제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, 특징주 오늘은 좀 종목이 많아요. 그래서 한 오늘 5종목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빡빡하게 채워왔는데, 자,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네, 뭐 우리들의 또 애증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. 테슬라가 주가가 예전에 뭐 100달러 깨진다 뭐다 하다가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서 뭐 우리 160달러 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, 제가 한 며칠 안 보다가 며칠 안 본 것도 참 부끄럽긴 합니다만 봤더니 거의 이제 2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그래서 간밤에 2.5%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. 자, 테슬라는 뭐 이슈가 사실 지난 주말부터 좀 이어진 게 있었죠. 일단 미국 국세청 IRS에서 지난 3일 날 그 SUV 차량을 분류하는 그 기준을 새롭게 좀 업데이트했던 건데, 그게 기존에는 조금 더 뭔가 까다로운 기준으로, 그러니까 모양은 SUV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안 맞아서 그냥 세단으로 분류가 됐던 뭐 이런 상황들도 많았는데, 그것을 약간 조금 더 우리 뭐 일반 개인 운전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할 정도의 약간 범용화된 기준으로 이걸 좀 바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단으로 분류됐던 차들이 다시 SUV로 많이 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, 이게 그럼 테슬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? 이제 테슬라의 SUV가 이제 모델 Y인데, 그 중에서 요 이전 기준에 따라서 7인승은 SUV로 분류가 됐었는데 5인승 모델은 이게 세단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기준을 재설정한 게 뭐가 중요하냐? IRA,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 세단 같은 경우에는 차 최고 가격이 55,000불 이하여야지만 세액 공제를 해주고, SUV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한선이 8만 달러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SUV로 분류가 많이 돼야지 세액 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이 SUV 자격 기준을 재설정하면서 기존에는 모델 Y 7인승만 SUV였는데 이제는 모델 Y 5인승도 SUV로 분류가 된 겁니다. 근데 테슬라가 뭐 작년부터 1월 차량 가격을 막 인하했던 게 그 가격 기준 맞추려고 했었던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모델 Y가 SUV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아주 발빠르게, 네, 지난 주말 새 또 모델 Y 가격을 약 1000에서 1500달러 인상을 했습니다.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인상폭이 큰 거는 아니에요. 뭐 지난번에 인하할 때는 거의 뭐 최대 20%까지도 인하를 했다가 이번 인상률은 뭐 2에서 3% 정도 수준에 미미하기는 합니다만, 결국 가격 인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주문량은 많이 늘고 있고, 거기에서 어차피 그 세액 공제의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소폭 인상을 하면서, 그러면은 주문에 있어서도 뭐 계속해서 주문량 늘어가는 것은 유지할 수 있고, 조금이라도 가격 인상을 하면 뭐 어차피 수익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, 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.5% 간밤에 올랐는데, 지금 뭐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, 1월 20일 이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,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인 것 같아요. 근데 월가에서는 아직은 뭐 팔 때 아니다,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다, 뭐 이런 의견들이 그래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조금 더 뭐 이렇게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 또 이슈가 있어서 오랜만에 한번 좀 다뤄봤고요. 네, 우리 수피아님 감사합니다. 인사해 주셨어요. 오늘 또 어제 안 오셔가지고 좀 궁금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핀터레스트입니다. 핀터레스트가 정규장 거래에서는 1.5% 상승을 했었는데 시간 내에서 얘가 4% 가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,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기반의 SNS 플랫폼 운영 기업이잖아요. 근데 핀터레스트가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6일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, 자, 매출액을 보시면 예상치 밑돌았습니다. 뭐 조정 EPS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만 연간 기준으로 해서 순손익이 9,600만 달러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광고 시장 위축되면서 지난해 정말 힘들었던 것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, 근데 시장에서 지금
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하는 이유, 특히나 바로 실적 발표했을 때 직후에는 12%까지도 급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실적인데 왜 그렇지? 궁금할 법도 한데, 그러니까 보니까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낮은 한 자릿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7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얘들이 1분기에도 뭔가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, 처음에는 좀 과도했다가 그래도 한 3.9%로 낙폭은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그래도 반가운 것은 올해 1년 동안 12개월 동안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 프로그램 또 이행을 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. 핀터레스트 오늘 또 기업 중에 그래도 주요 기업 중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핀터레스트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성희름님, 네, 어김없이 주식이 빠지는 날에는 또 눈물을 흘리시죠. 네, 오늘도 흑흑 하셨는데 좋은 날 또 올 겁니다. 네, 저희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기업은 델입니다. 델 PC 제조업체인데 이 기업도 3% 하락을 했어요. 간밤에 나온 뉴스 이슈라고 한다면 전체 직원의 5%인 약 6,650명을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, 델 전체 직원이 한 13만 3천 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 한 5% 정도 이제 감원을 하겠다라는 건데, 이제 직원들한테 보낸 그 메일 내용 이게 좀 기사화된 거를 봤더니 그동안 뭐 이래저래 비용을 많이 줄였는데 그 비용 절감 조치로는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라서 아쉽지만 직원들을 좀 떠나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이제 대비해서 우리는 좀 선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델도 상황이 안 좋구나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최근에 PC 수요가 수요가 두 번 들어갔네요. PC 수요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렵다라는 걸 또 시장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기업은 구조조정 얘기 나오면 그래 더 했었어야 돼라고 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든가 하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켰구나라는 점에서 좀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뭐 이런 사례들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, 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부정적 이슈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기업 캐털란트입니다. 이 기업은 19.5% 폭등을 했습니다.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이고 저희한테는 생소하기는 하지만 꽤 대형사로 잘 알려진 기업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다국적 제약회사 다나허, 우리 한 번쯤은 좀 들어본 그 기업이죠. 근데 다나허가 캐털란트에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너희 회사에 내가 관심이 있어라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인수 가격도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반영한 그 가격으로 인수 제안을 한 것 같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캐털란트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입장 밝히는 게 없고, 그래서 지금 뭐 월가에서는 캐털란트가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몰라. 그래서 이게 뭔가 구체화된 뭐 진짜 계약이 임박했다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제안 단계이기는 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, 다나와에서 높이 평가했다라는 그 점,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게 M&A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아.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폭등을 한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종목 배드베스 비욘드. 배드베스 앤 비욘드. 네, 우리 수표님이 요 BBBY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.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특징주로 넣었는데요. 어떻게 하룻밤새 92%가 오릅니까? 장중에는 120%까지 치솟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올 들어서 이제 133%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35% 급락하는 것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사실 이 급등한 것만 보면은 파산 위험이 있는 기업이 그냥 약간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또 급등을 하니까 오늘 특징주로 이건 안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시간에서 또 급락하는 걸 보고 또 하나 이 종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. 사실 지금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올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뭐 이 기업의 회생 기대감
뭐 이런 건 아니죠. 그냥 밈주식 열풍이 또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묻지마 상승, 투기적 상승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. 실제로 채무 불이행, 뭐 이자 지급 못하고 해서 이 파산 우려는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급등을 하는, 그럼 뭔가 좀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, 그럼에도 주가는 급등을 했었어요. 근데 시간에서 왜 갑자기 빠졌느냐? 아마 장 마감 고 무렵 때 발표를 한 것 같은데, 주식 공모를 통해서 최대 10억 2,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 공모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그것도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만, 이 소식 자체가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변동성이 지금 너무나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90% 폭등했다, 30% 급락했다,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식은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, 지금 밈 주식 열풍에 기대어서 한번 들어가봐,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. 배드베스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밈 주식으로 분류가 됐던 게임스탑도 간밤에 7.2% 올랐고, 그래서 올 들어서 29% 상승하고 있고, AMC 엔터 같은 경우에도 간밤에 11.8% 올랐고 올 들어서만 67% 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런 지금 밈 주식 열풍이 불고 있고, 여기에 플러스 하나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AI 챗봇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뭐 다들 경쟁적으로 이 AI 챗봇을 하고 있는데, 이게 뭐 챗 GPT인가 뭐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, 정말 그 챗봇인데,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고객센터나 이런 데 할 때 챗봇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챗봇과 함께. 근데 많이 한계가 좀 느껴졌잖아요. 완전 좀 정형화된 대화만 좀 가능을 했고, 근데 거의 지금 버전은 거의 우리의 대화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그 채팅이 가능한 정도의 인공지능 대화가 가능한 구조라고 하죠.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게 올해에는 강력한 또 하나의 테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, 뭐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측면도 많지만, 주가 측면에서는 실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과 함께 그냥 그것만 붙어 있으면 또 다 같이 오르는 이런 또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면서 약간 경고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예전에 우리 메타버스도 한참 막 불어오를 때 실제 어떤 기술이나 이거에 너무 앞선 주가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메타가 이 주가나 실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있는데, 다만 주요한 어떤 기술 트렌드의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만, 갑자기 얘기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 최근에는 이 밈주식과 AI 챗봇 관련 이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,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어떤 가치 투자보다는 이런 테마 열풍 뭐 이런 거라면, 약간 시장이 뭔가 변동성이 되게 크거나 과열됐거나 아니면 질적으로 좀 좋지 않을 때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, 뭐 그런 점은 또 저희가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.